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6월 25일 6.25네요. 6.25. 자, 6.25 전쟁 아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2의 1과목 컴퓨터 일반 1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여러분의 쉽볼로움이 함께 자, 1번부터 고고싱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되는 유니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니코드. 자, 우리가 2012년 1회, 2회, 2013년 1회, 2016년 1회, 또 2016년 2회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먼저 유니코드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유니코드는 국제 표준입니다. 자, 보통 이제 한글 한자 같은 경우 우리가 쓰는 한글 한자는 몇 바이트죠? 2바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영문자, 숫자 이런 것들은 1바이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2바이트인 반면에 영문 숫자는 1바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니코드는 통틀어서 한글, 한자, 영문 숫자 구별 없이 모두 다 2바이트. 2바이트면 1바이트가 몇 비트예요? 1바이트가 8비트죠. 자, 그러면 2바이트면 16비트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만국, 전국,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제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비트라고 되어 있고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CD는 6비트, 2의 6승계 64개의 문자를 표현하며 대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자, 3번에 미국 표준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표준의 7비트, 미국 표준 코드 7비트는 2의 7승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며 얘는 대소문자의 구분을 합니다. 확장 시 8비트로 사용되고 추가된 1비트는 오류 검출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거. 이 아스키는 개인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개인용에서 통신할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형 컴퓨터. 개인용이 아니라 대형이라고 합니다. 자, BCD가 확장이 되어 있다. 8비트다. 자, FCD이라고 합니다. FCD. 8비트 코드 2의 8승에 256개의 문자를 사용하며 개인용이 아니라 아스키가 개인용이라고 한다면 FCD는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코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1번 정리하시고 BCD, ASCII, FCD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USB 자주 사용하죠. 자, USB의 발전 순서를 보면 1.0, 1.1, 2.0, 3.0, 3.1까지. 자, 그리고 과거에 07, 08 좀 오래된 문제들이죠.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이 이번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과거에는 뭐 정답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뭐 옳은 거 틀린 거에서 이런 그 BPS, 자, 속도가 맞는지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속도를 묻는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의 기술들인 3.0과 3.1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0은 5기가, 3.1은 10기가 bps의 속도를 나타낸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모니터는 픽셀, 점, 화소가 모여서 결정이 되는 거죠. 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해상도는 높아진다. 모니터의 크기는 가로, 세로의 길이를 더한 값이 아니라 모니터의 길이는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 대각선까지, 오른쪽 아래 대각선까지 길이를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한다.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표시한다. 가로, 세로를 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리프레시 레이터,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들고, 자, 깜빡임이 제거되면, 줄어들면 눈의 피로, 두통, 시야 흐림 등 증상 없이 모니터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플리커 프리라는 겁니다. 플리커 프리가 적용된 모니터는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다. 자,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재생률을 높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SRAM과 D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D램은 일반 주기억 장치,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자, 램이 부족해 그러면 D램입니다. D램, 주기억 장치. 자, 우리 집 램이 부족해서 컴퓨터가 느려 그러면 D램을 사서 끼워야 되는 거죠. 자, SRAM은 캐시 메모리입니다. 이거는 CPU 안에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 요소입니다. 자, SRAM은 캐시 메모리로 구성된다는 거.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에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CPU와 주기억. 자, 여기 주기억과 CPU 사이에 SRAM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SRAM은 캐시에 유형되고 얘는
일반 주기억에 이용된다. 자,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건 D램입니다. 재충전이 필요한 건 D램이고 속도가 빠른 건 S램입니다. S램은 전력 소모가 많으나 속도가 빠르다. D램은 집적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기억으로 사용된다. 자, D램의 특징들을 보면 재충전을 해야 되고 집적도가 높고 자, 그리고 속도는 느리겠죠. 주기억 장치로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S램은 전원이 공급 동안의 기억 내용이 유지된다.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다. 비휘발성이라는 말이죠. 휘발성. 자, 사라져 버린다. 전원이 나가면 같이 함께 지워져 버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재충전이 필요한 거, 직접도가 높은 거, 주기억 이런 것들은 D램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자, 5번째 문제. 윈도우 작업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작업관리자. 자, 윈도우 작업관리자. 과거에 우리가 그 XP에서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였습니다. 컨트롤 알트 딜리트. 자, 그런데 윈도우 7부터는 컨트롤 쉬프트 ESC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 이렇게 윈도우 작업관리자가 바로 나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현재 열려져 있는 작업 중인 실행 중이냐 또는 렉 걸려서 잠시 중지된 상태냐 라는 걸 알려주고 프로세서 현재 CPU에 할당된 내용들 CPU 사용이 현재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서비스 성능은 그래프로 알려주죠. CPU 사용과 메모리를 그래프 형태로 알려줍니다. 자, 네트워크도 로컬 영역의 이름이라든가 네트워크 이용률이라든가 속도 상태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에는 기존의 로그온 대인 로그를 연결을 끊거나 로그오프 상태로 보내거나 또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네트워크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외에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 성능, 사용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ESC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관한 설명으로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플래시 메모리. 자,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이라는 거 있죠. EEPROM. 자, 일반적인 롬들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EPROM은 전기를 이용해서 지울 수 있죠. 또 EPROM이라는 게 있습니다. EPROM은 역시 롬입니다.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외선을 이용해서 E가 하나인 건 자외선, E가 2개인 건 전기를 이용해서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EPROM의 형태는 플래시 메모리의 형태입니다. 자, 비휘발성으로 자, 디지털 카메라나 MP3 개인용 USB 등 휴대용 기기에서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1회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EID, SATA, SCSI. 자, 이 EID, EID 방식이 있었죠. EID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파타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1회 때 파타. 자, 얘가 시리얼 아타라는 겁니다. 시리얼 아타. 얘가 직렬이에요. 그래서 아이디나 기존 아이디나 EID는 파타 방식이라고 해서 패럴 방식입니다. 패럴 방식. 자, 그래서 병렬, 직렬, 스카시 방식이 있다라는 거. 자, 캐시 메모리. 앞서 우리가 5번에서 봤나요? 4번에서 봤나요? 자, 캐시 메모리.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줄여 컴퓨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메모리다. S램이 있었죠. S램. 자, 네 번째. 연관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에는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우리 집을 찾아올 때 주소를 보고 찾아오죠. 그런데 매일같이 편지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와요. 그러면 우편 배달부 아저씨는 이름만 보고도 아, 길동이네 집 이렇게 찾아옵니다. 즉 연관은 일반적인 주소를 찾아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연관은 뭐라고? 내용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속도가 주소를 찾아 접근하는 것보다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4번 내용에서는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와 같이 사용하여 실제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기억 용량을 확대하는 방법을 말한 건데, 자, 가상기억 장치라고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 HDD,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실제 주기억 장치의 기억 용량을 확대하는 방식. 즉, 4번은 연관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가상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연관 메모리와 가상기억 장치를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년 1회 때도 동일하게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7번째 문제. 윈도우 7의 고급 부팅 옵션 화면에서 시스템 복구를 선택한 경우 자, 이전 상태. 어제까지 컴퓨터가 멀쩡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컴퓨터가 안 돼요. 아, 누가 내 컴퓨터 고장냈어. 막 집안 사람 잡지 마시고 복구하면 돼요. 이전 날짜로. 어제까지 멀쩡했으면 어제 날짜로 복구하면 됩니다. 자, 시동 복구가 있고 메모리 진단, 명령 프롬프트. 우리가 1회 때 명령 프롬프트 여기다가 CMD 치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속성을 통해서 색상도 바꾸고 또 속성을 통해서 편집해서 표시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넣는 내용들도 1회 때 출제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시스템 복원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는 문서, 사진 등의 사용자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즉, 복원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문서, 사진, 개인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를 복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만든 후에 복원할 필요 없이 그냥 복원해도 이런 개인 데이터에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단, 내가 어제 설치한 게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지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 사진, 이런 것들, 메일, 이메일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자, 따라서 사전에 만든 후에 복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7번에 2번이 되겠고 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홈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자, 홈이란 우리 집에 또는 우리 사무실에 네트워크에 서 하나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홈그룹은 홈 네트워크에서만 가능합니다. 홈그룹에 참여하면 게스트 계정을 제외한 모든 계정들이 홈그룹에 표시가 됩니다. 또 모든 사람이 홈그룹을 나가면 홈그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나가버리면 홈이 없는 거죠. 자, 자동으로 공유되지 않는 파일과 폴더는 공유 대상 메뉴를 이용하여 개별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여 공유할 수 있다. 자, 홈그룹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어판에 가서 보시면 홈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홈그룹. 자, 홈그룹에 보시면 여기에 홈그룹 암호 변경도 있고 홈그룹에서 나가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나갑니다. 나가면 액세스 공유도 안 되고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홈그룹이 나갔습니다.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나가기가 없죠. 그럼 다시 홈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3번 홈그룹을 나가면 홈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는 내용인데 3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홈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9번째 문제. 컴퓨터 변경 내용에 대한 알림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자, 제어판에 사용자 계정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계정. 자, 어디 있나요? 사용자 계정. 여기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 우리가 1회 때도 사용자 계정 기억나시나요? 자, 관리자. 사용자 계정에는 먼저 관리자 계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표준 사용자, 일반 사용자인 표준 사용자, 그 다음에 게스트인 이 세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자, 1회 때는 자녀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계정은 표준 계정이다라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관리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표준 사용자는 자기의 사진, 자기의 화면, 배경화면 이 정도밖에 비밀번호, 자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게스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항상 알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자, 그래서 사용자 계정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4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 계정,
중에 게스트 계정에서는 변경을 하려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그래요. 야, 너 그 손님인데 네 맘대로 변경해? 관리자 암호 알아? 그래서 관리자 암호를 알려주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위 두 단계에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게스트 계정에서는 하위 두 단계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험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능이다. 게스트 계정에서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에서 관리자의 암호를 입력해야 빈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다 제어하는 게 아니라 상위 두 단계에 대해서는 알림 제어를 설정할 수 있지만 하위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보면 암호를 이용해서 변경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알림 빈도를 무작정 제어하는 게 아니라 상위 두 단계에서만 제어하고 하위 두 단계는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상위 두 단계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하위 두 단계, 이 두 단계는 이 설정을 선택하려면 얘는 지금 게스트 계정에서 한 내용을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관리자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하위 두 단계는 게스트 계정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자, 10번 문제. 시모스와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모스와 바이오스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적으로 입력하고 출력하는 시스템이다. 즉 메모리, 디스크, 모니터와 같은 주변 기기 사이의 정보 전송을 관장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롬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롬 바이오스라고 부른다. 이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 롬 바이오스는 주변 기기 초기화, 자체 진단, 포스트 이런 루틴들도 바이오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이오스, 시모스를 들어가려면 그러면 시모스는 뭐냐? 바이오스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바이오스. 바이오스는 뭐 프로그램으로 롬에 저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리드 온리 메모리로 알고 있죠. 리드 온리 메모리. 오로지 뭐만 한다? 읽기만 한다. 그러면 수정이 안 돼요. 편집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롬에 이런 여러 가지 포스트라든가 주변기기 초기화 작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변경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우리가 수시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롬에는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롬의 내용들, 변경하는 내용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시모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모스도 결국 바이오스에 연결되는 겁니다. 바이오스에. 자,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고 롬은 수정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만 꺼내서 읽기만 합니다. 그런데 수정할 내용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시모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딜리트 F2를 통해서 시모스를 변경하면 거기에 대한 변경된 내용들을 저장하는 게 시모스 값입니다. 자, 바이오스는 포스트, 초기화, 부팅, 루틴들을 제어하는 거고 바이오스는 시모스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롬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시모스는 그럼 뭐냐? 롬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저장하는, 담고 있는 반도체의 한 형태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0번의 정답은 롬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아니,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되어 있다. 과거에는 바이오스는 램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각각 출제된 적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문제. 게시판 입력, 상품 검색, 회원가입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며 웹 서버에서 작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SP, JSP, PHP, P로 끝났죠. 전부 다 P로. 자, P로 끝난 놈들은 전부 다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반면에 HTML, SGML, XML, L로 끝나는 것들은 일반 사용자들, 클라이언트, 고객이죠, 고객. 얘는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입니다, 서버. 우리는 그 서버한테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이죠. 이런 클라이언트들은 L로 끝나고 서버는
P로 끝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제공하는 기능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며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때 연결된 데이터도 함께 수정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포토샵에서 그림을 하나 이렇게 멋있게, 뭔 그림인지는 모르겠어요. 멋있게 하나 그려가지고 자, 얘를 다른 곳으로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으로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수정을 했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막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정된 내용이 어디에도 파워포인트에 붙여넣은 파워포인트에도 함께 수정되도록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자,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때 어떻게 연결된, 여기에 연결해서 붙여넣죠. 연결된 데이터도 함께 수정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런 걸 우리는 OLE라고 하죠. Object Linking and Embedded. 자, 선저명 멀티태스킹. 선저명 멀티태스킹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멀티죠. 멀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다가 갑자기 렉이 걸린다. 그러면 그 하나만 강제로 종료시킨다. 작업관리자에서 종료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는 선저명. 그래서 윈도우가 선저명 멀티태스킹입니다.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주로 이제 마우스로 윈도우를 사용하죠. 도스로 사용하는 건 CUI라고 하고 마우스로 윈도우를 사용하는 걸 GUI. PNP, 플러그 앤 플레이. 자, 하드웨어를 장치를 뭐 꼽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죠. OLE는 데이터 간의 정보 연결로 OLE가 지원되는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린 후,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림을 그린 후 문서 편집기와 연결시키면 나중에 원본 그림이 바뀔 경우 편집기의 그림도 같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OLE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13번째 문제, IPv6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13년 3회, 14년 3회, 15년 1회, 16년 2회, 15년 2회, 그리고 16년 2회도 또 나왔습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죠. 자, IPv4가 원래 있었어요. IPv4가. 그런데 이 IPv4로는 너무나 수요가 부족할 것 같다. 앞으로 인터넷을 너무나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부족할 것 같아서 IPv6을 만들었어요. IPv4가 32비트라고 한다면 IPv6은 128비트입니다. 자, 그리고 각 구분을 점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콜론으로 구분한다는 거. 자, 여기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우선 틀린 거죠. 점으로 구분하는 건 IPv4 방식입니다. IPv6은 콜론으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Pv4, 각 자리는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를 사용하고 점으로 구분하고 32비트다. 그러나 IPv6은 16진수 형태로 A부터 F까지 16진수를 사용하고 각 자리를 뭘로? 콜론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128비트, 32비트가 아니라 128비트를 사용한다. 갑자기 IPv4를 사용하다가 IPv 갑자기 텅 튀어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게 뭐래요? 뭐래요? 형태의 세 가지 주소 체계를 사용한다. IPv6은 어째서 나왔다? IPv4다 사용하다가 IPv6이 나오니까 깜놀했어요. 깜놀. 이런 게 다 있네. 이게 뭐래요? 알겠죠? IPv6은 뭐래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14번째, 디지털 데이터를 변조하지 않고, 원래 우리는 디지털 신호를 변조해서 뭐 아날로그 신호를 변조해서 디지털 신호로 모뎀을 사용하죠. 모뎀 변조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변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즉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원래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는 걸 베이스밴드라고 합니다. 베이스밴드. 자, 1번 단방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방식, TV, 라디오, 전파 같은 거. 반이중, 한쪽에서 보낼 때 다른 한쪽에서는 대기하는 방식, 무전기, 동시에 양방향이 가능한 전화기 같은 게 있습니다. 자, 브로드밴드, 대표적인 게 SK 브로드밴드. 저는 가끔 요즘에 SK 선전할 때 애새끼라고 들려요. 애새끼. SK가 애새끼, SK 뭐 이렇게 애새끼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이란 의미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애새끼 브로드밴드. 자, 15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핑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핑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핑이란 특정 네트워크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핑입니다. 네트워크 연결했을 때 특정 호스트의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고 자, 핑을 합니다. 자, 1번 인터넷의 기원, 보통 이제 아르파넷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미 국방성에서 처음 사용했던 아르파넷,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되면서 더블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걸 CGI라고 합니다. CGI. 그리고 DNS를 가지고 있는 특정 도메인의 IP를 검색해 주는 걸, 도메인을 IP 주소로 변경하는 걸 DNS 서버라고 합니다. 자, 16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음성 또는 영상, 일반 신호. 자, 일반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하는 건 모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성,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런 음성, 영상 신호를 변환하는 걸 코덱이라고 하죠. 코덱. 동영상 가끔 볼 때 소리만 나와요. 화면이 안 나와요. 또는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런 것들이 그 변환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각각 그 영상에 맞는 코덱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허브 한번 볼까요? 자, 허브. 컴퓨터들을 내외 접속시키는 네트워크 장치, 분배기죠. 자, 공유기 같은 거. 자, 이런 분배기 허브의 종류는 더미 허브와 스위칭 허브로 구분이 됩니다. 스위칭 허브가 훨씬 좋은 거죠. 속도도 빠르고. 자, 그러면 DSU는 뭐 직렬 유니폴라를 바이폴라 신호로 바꾸어진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 통신할 때 뭐 이상 없이 잘 돌아가도록 통신 제어 기능을 하는 거죠. 단말 간 다른 주 컴퓨터 간에 통신 제어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6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7번째 문제. 인터넷상의 보안을 위협한다. 보안. 문제, 치명적. 보안이 뚫리면 치명적인 거죠. 자,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속임수. 이 속임수를 우리는 스푸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스니핑이 아니라 스푸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또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몰래 엿봐요. 너 아이디 패스워드 내가 알아냈어. 이게 스니핑입니다. 즉 1번과 2번의 용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현재는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크래킹 도구로 키보드의 입력을 문서 파일로 저장하거나 주기적으로 전송하여 아이디나 암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걸 키로그라고 합니다. 자, 키로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을 가로채요. 자,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다 가로채요. 그래서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이런 것들을 유출하는 그런 해킹 프로그램의 한 종류가 되겠죠. 자, 그럼 3번은 맞는 것 같아요. 3번은. 자, 특정 사이트의 오버란 넘치다. 오버플로우란 넘치는 거예요. 원래 그릇이 이만큼, 자, 이 정도의 그릇인데 물을 계속 붓다 보면 넘쳐 흐르겠죠. 넘쳐 흐르는 걸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자, 서비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통신이 있는데 이만큼 받을 수 있는 통신이 있어요. 근데 계속 막 주변에서 통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얘가 오버되겠죠. 오버돼서 넘쳐 흐르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디도스 공격.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도스. 자, 서비스 거부 공격. 시스템의 오버플로우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 좀비 PC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자, 이런 걸 디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랩도어가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다? 디도스에 대한 설명이다. 자, 트랩도어란 그러면 뭔 뜻이냐? 트랩도어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백도어라고도 한다라고 됐습니다. 뒷문. 프로그래머들이 액세스 편의를 나중에 자기네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개구멍이에요. 개구멍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글로 가서 좀 고치려고 하는데 그 비밀 통로를 누가 알아가지고 글이 들어와서 해킹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백도어라고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현재는 3번 키로고가 정답이 된다. 2014년 1회 때 동일 출제가 되었고 이렇게 계속 유사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푸핑과 스니핑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18번째 문제. 컴퓨터 통신에서 프록시 서버라는 말이 있네요. 자, 프록시 서버란 방화벽, 외부의 공격을 차단해주는 방화벽, 또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캐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서버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프록시 서버입니다. 2012년 1회 때 유사한 문제가 한번 출제되었고 그 이전에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되는데 안 나오다가 또 이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19번째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멀티미디어. 자, 뭐 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표준화는 그래픽, 오디오, 문서 등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정지화상, 멈춰있는 화상이죠. 멈춰있는 화상. 자, 정지화상은 우리가 JPG가 있습니다. 정지화상에는 JPG가 있고 이 JPG는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 JPG와 있습니다. 자, 정지화상이 JPG예요. JPG. 손실, 무손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무손실 압축 기법만 사용하는 GIF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JPG는 손실과 무손실을 모두 사용한다라고 그러는데 이 무손실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해요.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JPG는 손실 압축이라고 하시되 무손실이 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실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GIF는 무손실 압축을 사용한다라는 걸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표준 규격인 MPEG. 자, MPEG은 동영상 국제표준입니다. JPEG은 정지영상 표준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표준인 MPEG은 윈도우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자, 윈도우 표준 동영상은 AVI입니다. AVI. 자, 국제표준은 MPEG이지만 윈도우 표준은 AVI라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별도 플러그인, 별도 하드웨어 장치 없이 재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지만 여기서부터는 AVI에 대한 설명이다. AV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개발과 함께 만든 동영상 형식으로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형식으로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재생 가능하고 홈플레이어 등에서도 자유롭게 재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3번이 틀린 거죠. 스트리밍은 물이 흐른다의 그런 뜻이죠. 물이 흐른다. 그래서 실시간 그런 말입니다. ASF, WMV, RAM 이런 것들이 스트리밍 지원하는 동영상들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멀티미디어 그래픽. 자, 앞서 우리가 JPG에 대한 설명과 GIF에 대한 설명을 봤는데 관련된 용어들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이미지는 보통 비트맵, 레스트라고도 하죠.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비트맵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점, 화소. 그러나 벡터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나 곡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대 시 매끄럽게 처리됩니다. 확대를 해도 뭐 깨지거나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트맵은 확대를 하면 깨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엘리어싱이라고 하죠. 엘리어싱. 그런 엘리어싱을 최소화하려면 안티 엘리어싱 기법을 또 쓰게 되는 거죠. 자, JPG 정지영상 표준 24비트 컬러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IF에 비해 압축률이 높고 손실 압축 기법. 자, 우리가 아까 JPG가 어딨죠? 여기서 JPG는 손실과 무손실을 모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자, 손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비손실도 가능하다. BMP는 압축되지 않아서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GIF 8비트 컬러입니다. 얘는 24비트 컬러이지만 얘는 8비트 256컬러를 지원하고 투명도 또 무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비트맵 이미지 형태들이라는 거. 자, 그래서 비트맵은 속도가 벡터 방식에 의해 빠르다. 비트맵 방식은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므로 JPG 같은 것들이죠. JPG. 자, 사진과 같은 이 사진 여기 나와 있죠. JPG 말하겠죠. 벡터 방식은 점, 직선, 도형 정보를 이용하여 수학적인 계산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거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 플래시나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가 맞습니다. 그러나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 여기도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2회 6월 25일 날 치러진 2회 컴퓨터 일반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